다이소가 물건 하나 팔면 남는 돈 딱 10원이야. 근데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이마트의 58배거든. 1000원짜리를 40억개 팔아서 매출 4조. 이마트도 쿠팡도 못하는 걸 동네 다이소가 해내고 있어. 근데 더 무서운 건 지금 다이소가 화장품이랑 옷까지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올리브영을 진짜로 흔들고 있다는 거야. 1000원짜리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그 구조를 통째로 까볼 거야. 자, 그러면 다이소가 대체 어떻게 버는 건지 하나씩 까볼게. 다이소 영업이익률이 9.35%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마트가 0.16%거든. 쿠팡도 1.46%밖에 안 돼. 다이소가 이마트보다 무려 58배를 더 잘 버는 거야. 1000원짜리 파는 데가. 비밀이 네 가지 있어. 첫 번째, 가격을 거꾸로 만들어. 보통 물건을 만들면 원가가 나오고 거기에 마진 붙여서 가격을 정하잖아. 다이소는 반대야. 먼저 이건 1000원 이렇게 가격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원가를 깎아. 디자인 단순하게, 포장 간소하게, 안 써도 되는 기능 빼고 쉽게 말하면 이거야. 가격표가 먼저고 물건이 나중인 거지. 두 번째, 임차료. 다이소 매장 가보면 1층 명당 자리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 2층, 3층, 이면도로 이런 데를 일부러 잡아. 보통 유통업체들이 매출의 15에서 20%를 임차료로 내거든. 다이소는 이게 약 5%야. 이것만으로 마진을 10%포인트 넘게 확보하는 거지. 업계에서 5% 매직이라고 불러. 세 번째, 물류에 1조 원 넘게 쏟아부었어. 용인 남사에 허브센터 짓는데 1,500억, 부산 거점센터에 2,500억, 3만 개가 넘는 상품을 전국 1,600개 매장에 효율적으로 뿌려야 하니까 이 투자 이후로 영업이익률이 1% 수준에서 9%대까지 올라온 거야. 네 번째가 진짜 핵심이야. 규모의 경제. 1000원짜리 하나에 10원 남긴다 치자. 근데 그걸 40억 개를 팔아. 10원 곱하기 40억이면 400억이야. 여기에 35개국, 3,500개의 직거래망에서 물건을 직접 떼오니까 소싱 원가까지 절감돼.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하나에 얼마 남기느냐가 아니라 몇 개를 팔 수 있느냐가 승부인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다이소가 최근에 뭘 시작했냐면 이게 진짜 무섭거든? 다이소가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어. 에이,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그거 바르면 얼굴에 뭐 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숫자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2022년에 다이소에 입점한 뷰티 브랜드가 7개였어. 상품도 120종. 동네 문구점 한쪽 구석에 화장품 몇 개 놓은 수준이었지. 그런데 2026년 1월 기준 브랜드 160개에 상품 1,700종. 4년 만에 브랜드가 23배, 상품이 14배로 뛴 거야. 2024년 뷰티 매출은 전년 대비 144% 폭증했어. 더 놀라운 건 입점하는 브랜드 라인업이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들이 다이소 전용 저가 라인을 직접 만들어서 넣기 시작했어. 정샘물이 5,000원짜리 줌바이 정샘물을 내놨는데 출시하자마자 품절 대란. VT 리들샷도 다이소에서 2주 만에 완판됐어. 5만원짜리 화장품을 5,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지.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1020 세대가 올리브영에서 다이소로 이탈하고 있어. 올리브영 매출이 4조 7,900억이고 다이소가 3조 9,689억이야. 아직 8천억 차이가 나는데 매장 수는 다이소가 200개 더 많아. 다이소가 뷰티 매출을 이 속도로 키우면 격차는 빠르게 좁혀질 수밖에 없어. 실제로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내국인 매출이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거든. 이게 가능한 비결이 뭐냐면 한국에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이 있거든. 이 공장들 실력이 워낙 좋아서 5,000원짜리도 품질이 꽤 괜찮아. 거기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다이소에 물건을 깔면 광고비 안 들이고도 수백만 명한테 노출되니까 좀 손해를 봐도 입점 경쟁을 하는 거야. 화장품만이 아니야. 5,000원 바람막이, 3,000원 티셔츠까지 나왔어. 의류 매출이 2026년 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80% 뛰었고 상품도 700종까지 늘었어. 명동에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오면 다이소부터 간다면서 세럼이랑 마스크팩을 장바구니째 쓸어 담고 있어.
올리브영이랑 다이소가 명동 외국인 쇼핑의 양대 산맥이 된 거야. 근데 다이소가 여기서 멈출까? 다음 타깃이 뭔지 알면 더 놀라. 다이소가 이번엔 건강기능식품까지 손을 뻗었어. 2025년 2월에 전국 200개 매장에서 대용제약, 종근당 건강 제품을 3,000원에서 5,000원에 팔기 시작한 거야. 약사들이 약국 패싱이다 하면서 엄청 반발했고, 일양약품은 입점 5일 만에 빠졌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 현장 조사까지 들어갔지. 약사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다이소가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뜻이기도 해. 온라인도 키우고 있어. 다이소몰이 오픈 1년 만에 매출 600억을 찍었고 월간 이용자가 424만 명까지 올라갔어. 2025년엔 온라인 매출 1000억 돌파가 점쳐지고 있지. 근데 이 회사의 시작을 알면 더 놀라. 1997년 서울 천호동 13평짜리 가게 하나로 출발했거든. 그때 이름이 아스코이븐 프라자야. 일본 다이소가 34.21%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2023년에 그 지분을 약 5천억에 전부 되사왔어. 원래 투자금이 38억 정도였으니까 130배를 돌려준 셈이야. 지금은 완전한 토종 한국 기업이지. 참고로 일본 백엔숍 시장 전체가 약 10조 원인데 한국 다이소 혼자서 4조야. 일본에서도 저 회사 뭐야? 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한마디만 하자면 다이소 뷰티랑 패션은 확실히 가성비가 미쳤어. 근데 모든 걸 다이소에서 살 필요는 없잖아. 꼭 필요한 건 제대로 투자하고 대체 가능한 건 다이소에서. 이게 제일 똑똑한 소비야. 1,000원에 10원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10원짜리를 40억 번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게 진짜 비밀이지.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소비자는 이미 싸고 괜찮은 것으로 이동하고 있어. 다이소가 딱 그 방향의 정중앙에 서 있는 거야. 다음에 다이소 가면 한번 둘러봐.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을 거야.